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심리상담 교수 김희삭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부모로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학교, 유치원에 보낼 때 자녀들이 친구한테 놀림을 받거나 좀 못된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구체적인 좀 사연을 읽어볼게요. 저희 아이는 5살 아이입니다. 아이가 또래에 비해 조금 키가 작은 편이에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속상한 얘기를 하네요. 친구 한두 명이 나쁜 말을 하고 놀린 일이 몇 번 있었나 봐요. 너는 힘도 안 세서 5살이 아니고 아기 같아. 너는 아기여서 말도 잘 못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잖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아이가 많이 속상했던 눈치입니다. 게다가 한 명이 그런 못된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맞장구를 치거나 거드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어린이집에서 부르는 노래를 가사를 바꿔서 따라 부르면서 아이를 놀렸다고 하고요. 5살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 처음에는 사실인지 아닌지 좀 긴가민가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보니 적어도 비슷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땡땡이 애기 아니라 형아인데 누가 그래? 라고 이야기해주긴 하지만 어린이집도 친구도 예전에 비해 별로 안 좋아하고 의기소침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 전에는 어린이집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했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도 재미없다고 가기 싫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들으면 참 부모로서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기도 한데요. 제가 부모가 어떻게 우리 이런 자녀들 도와줄 수 있을지 6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단은 인정해주기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속이 많이 일단 상하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아니야, 너 하나도 아기 같지 않아. 우리 땡땡이 말 잘하고 응?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라고 선뜻 이야기해 주기가 쉽습니다. 이런 대응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이의 말이나 생각을 좀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셈이 돼버려서 아이와 좀 이상한 기싸움, 말싸움으로 번지기도 쉽습니다. 아이는 그러면 아니야, 나 잘 몰라, 친구가 그랬다고, 나는 애긴 것 같아 라고 하거나 해서 불필요한 부모 대 아이의 대립각을 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친구한테 그런 말 듣고 너가 말도 못하고 좀 아는 것도 없는 그런 애기처럼 생각이 들었구나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일단은 아이가 생각하게 된 그 말을 일시적으로 인정해줘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이야기하기입니다. 아이 그런 생각을 읽어준 다음에는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묻고 공감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뤄주는 건 사실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이제. 5살 정도 되면 기쁘다, 좋다, 슬프다, 속상하다, 화난다 이 정도의 감정 단어들은 보통 알기 마련이기도 하고요. 또 혹시 감정 단어들을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놀이랑 결부시켜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검은색 풍선, 빨간 풍선 등등 여러 가지 색깔의 풍선에 감정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까만 풍선은 혼자 있고 싶은 마음, 노란 풍선은 슬픈 마음, 빨간 풍선은 막 화가 나는 마음, 초록색 풍선은 즐겁고 평안한 마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친구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기분 또는 어떤 색깔 풍선이었는지,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는 지금은 어떤 기분 또는 어떤 색깔 풍선인지, 지금 슬픈 노란 풍선에서 또 기분 좋은 초록색 풍선이 되려면 지금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해서 아이 감정을 읽어주고 반영하고 공감해줍니다. 아이가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또 표현할 수 있도록요. 세 번째는 친구의 알못을 알려주기입니다. 친구가 때리거나 욕한 건 아니지만 잘못은 잘못이죠. 놀린 거. 그 친구가 아이한테 하는 그런 말과 놀리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나쁜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아이가 잘못되거나 아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행동과 말이 잘못된 거라고 확실하고 단호하고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키가 작거나 힘이 세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아는 게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놀리는 건 잘못인 걸 분명히 알아야죠.
그러면 이제 또 내 자녀만 너무 싸고 도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녀가 마찬가지로 같은 잘못을 했을 때도 알려주면 됩니다. 네 번째는 아이의 소망에 집중하기입니다. 키가 작아서 놀림을 받고 또 말도 잘 못한다고 또 모른다는 이유로 그런 속상한 마음들을 좀 충분히 알아준 뒤라면 이젠 그 속상한 마음에서 아이가 바라고 소망하는 쪽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땡땡이는 뭐 힘도 더 세지고 싶고 말도 더 잘하게 되고 싶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싶은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소망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또 함께 계획을 세우고 부모와 함께 활동도 해나갑니다. 만약 아이가 이미 사실은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발달을 생각했을 때 전혀 문제가 사실은 없는데도 그런 놀림을 받은 거라면 아이가 안에서 자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격려와 또 칭찬 이런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대응 방식 알려주기입니다. 그 친구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것이기에 아이한테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또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선을 긋는 최소한의 방법과 기술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나 화나거든? 그만 말해줄래 그거?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걸 롤플레이를 통해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자리를 뜨거나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대표적으로 선생님한테 말하는 것도 그 나이 대의 아이가 할 수 있는 아주 좋고 필요한 대응 방식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한테 알린다고 하면 보통 고자질이라던가 일러바치는 행위로 생각하고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아이한테는 언제나 어른한테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들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연습하면 아이가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좀 덜 당황하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안심시켜주기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금쪽이 TV 프로를 보셔도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참 놀랍죠. 이런 생각도 하다니 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아이는 힘이 세고 아는 게 많아야 멋진 형아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러면 선생님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부모님조차 이런 내 모습을 기뻐하거나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너가 설령 힘이 세지 않고 모르는 게 많아도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널 사랑해. 너 언제나 우리 변함없는 보물이야. 그리고 이런 엄마 아빠처럼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도 너를 좋아해주는 친구가 분명 있다고 적절한 타이밍에 계속 알려줘서 아이 마음을 안심시켜줍니다. 오늘 이렇게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쉽게 해결되진 않겠죠. 그 친구는 또다시 아이에게 못된 말, 놀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설령 기관을 옮긴다고 해도 그런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듯이 아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 나쁜 친구,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안 좋은 일들도 생길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외부의 상황이나 세상을 모조리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 또는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또 어떻게 자기 마음을 보듬을 수 있을지 어떻게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이한테는 큰 자산이 될 거라고